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증시가 저점을 찍었는가? 이 증권사가 요즘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시 저점을 찍었는가? 그러면서 이제 더 올라간다, 바닥이다, 아주 좋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많이 피부로 느끼고 계시고, 또 계좌도 많이 올라왔다, 이런 느낌들 갖고 계실 건데, 주가는 계속해서 오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씩 조정이 들어가는 거, 이것은 건강한 조정입니다. 왜냐면 약간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을 조금 차갑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가가 올라가서 좀 흥분될 때, 그럴 때 막 뛰어가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뭐 테마주들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막 그냥 넘어가고, 지금 그런 상황들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게 되면 테마주들이 어떤 그 집중도가 훨씬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변수도, 변동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런 상황이 됐든 어쨌든지 간에 주가가 이제 저점을 잡고 바닥을 잡고 이제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은 이제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LS 상품, 주가 연계 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ELS 상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과 러시아가 촉발한 이제 어떤 그 리스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정을 크게 받아서 이제 변수가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대응하기 좀 어려웠었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ELS의 투자 활성화로 다시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ELS는요, 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인 나가웃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낙인이라고 하죠. 낙인 나가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낙인 구간의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원금 손실이 없어요. 손실 없이 연 4에서 8%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뭐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률을 주겠다, 이런 거죠. 2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8% 이익을 주겠습니다. 1년 동안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ELS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 이제 이 상품을 팔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그럴 일이 있겠어요. 네, 그럴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팝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안정화 들어왔을 때, 또는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파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국내 코스피 200으로 하는 공민도 있고, 해외 지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이런 상품들을 많이들 샀죠. 왜냐면은 원금 손실 없이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잖아요. 금리 뭐 해봤자 뭐 1%, 2%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뭐 4%, 8%, 연 8%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안정적인 상품 골라가지고 계속 복리를 굴린다. 연 8%씩, 연 10%씩 복리를 계속 굴려서 10년만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굴리는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국 증시 계속 올라가니까 이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ELS,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도 많이 사고 있어요. 설마 S&P 500이 거기까지 떨어지겠어? 라는 생각. 자, 근데 ELS는 파생 상품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파생 상품이에요. 원금 손실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원금 손실 없이 수익 난다, 그것만 기억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범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냥 지수가 예측한 범위대로 그 상황으로만 움직였을 때 약정된 이자를 받는 거고, 그것이 이제 이 규모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원금 손실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수 없으면은요, 원금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니켈이었던가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예전에 홍콩 상황들, 홍콩 주가 쿵쿵 떨어졌을 때 설마 홍콩이 그렇겠어? 라고 마음 먹었던 분들이 손실을 엄청나게 보고 그랬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생 상품이에요. ELS는 파생 상품. 하지만 이제 증권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좀 달라져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파생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금 손실이 없는 건 아니고요. 원금 손실의 어떤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볼 수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특별한 구간으로 지수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이 상품들을 많이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관심들을 많이들 가지죠. 그리고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제 상품 팔게 되면 이제 어떤 특정 변수로 인해서
그런 상황들이 노출되게 되면 이제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지금처럼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ELS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네, 원금 손실이 아예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들, 전혀 우리가 판단하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희한하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연간 4에서 8%대를 그렇게 불안에 떨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뭐 확정적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불안에 떨 수 있다라면 그냥 주식 투자하셔도 연간 4에서 8%대는 편안하게 네, 가실 수 있고, 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변수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더 낫지 않나 싶긴 한데 각자 판단을 좀 잘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ELS는 가끔씩 네, 미친 짓거리를 한 번씩 한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네, 실적 발표 시즌이죠. 자, 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늘 성적표를 발표하게 됩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제 7일 오늘입니다.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삼전은 일단 역대 최대 수준인 70조 원대의 매출액, 그리고 13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이런 쪽에서 뭐 그다지 썩 좋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됐었지만 상당히 많이 선전한 것이다. 근데 이것도 뭐 2월 말에 있었던 부분이라서 사실 1분기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2분기 실적이 약간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LG전자 같은 경우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물류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보다 소폭 줄어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요즘에 이제 물류 관련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겠죠.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이 75조, 네, 1454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3조 원. 이게 이제 FM 가이드에서 전망치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정말 이렇게 나올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뭐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상승,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악재를 만나긴 했지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선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D램 이 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전분기보다는 조금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한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부담된다거나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뭐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죠.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은 무조건 수급과 연결이 되는데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지금 외부 변수라든지 상황들이 이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 뭐해? 주가가 못 올라갔는데 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더 떨어지는 상태에서 실적이 좋아졌어. 그러면은 기업은 무조건 저평가 국면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가격대가 내려가게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조금 꺼림칙할 뿐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자,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프리미엄 가전, 요즘에 이제 그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전제품의 실적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OLED TV의 매출이 증가했다. 요즘에 TV 바꾸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OLED TV의 매출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가전제품의 어떤 교체, 이거는 지금 그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전이라든지 좀 등치가 좀 있는 이런 내구재, 백색 가전들 이런 것들을 바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LG전자가 수익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가전 교체 수요가 늘어난다. 여기에 주목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의 적자가 축소가 됐다라는 것도 있죠. 뭐 전기차 쪽도 이야기가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자동차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본격화된다라면은 이제 LG전자가 자동차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 생각되고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 LG전자 역시도 지금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면 뭐 전기전자고 뭐 LG전자고 뭐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구간에 그렇게 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기 좀 어려울 것이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해외 변수가 조금 이렇게 찌그러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이제 이것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부담이 좀 되겠죠. 다만 지금은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 약간 변수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만기를 맞이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수급이 계속 팔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들 그런 것들 보여주게 될 거고 또 주가가 이 떨어지는 형태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받아가지고 막 올리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까지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올라가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좀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들은 뭐 낙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몇십 프로씩 떨어지거나 그렇게 내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좀 느긋하게 오랫동안 그냥 잘 참고 견뎌가면 좀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매수를 하게 되시면 굳이 매수할 이유는 없는데 매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용차 인수를 띄운 쌍방울 그룹주 계열사 얘네들이 이제 한치 예측도 벗어나지 않고 주식을 팔았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잖아요. 이제 돈도 없는데 이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그래? 주가 띄우기 위한 내용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됐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다 내려왔어요. 뭐 쭉쭉쭉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거의 올라가기 직전까지 올라가는 상태고 또 시간에서도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면 이제 KG그룹이 이제 쌍용차 인수하겠다 나오면서 돈도 없는 애들 꺼져 뭐 이런 식의 분위기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용차 인수하겠다 해가지고 주가 올렸던 기업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KG그룹이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쌍방울 뭐 그다음에 IOK, 뭐 나노스, 비비안, 뭐 광림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떨어진 상태예요. 쌍방울 그룹뿐만 아니라 뭐 EM플러스라든지 또는 UNI라든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 이건 뭐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을 정말 호재를 본다라면 주가가 뻥뻥 튀어 올라가서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실질적으로 쌍용차에 대해서 그 인수 의사를 밝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본 이유는 니네들 돈도 없잖아. 쌍용차 인수할 만한 그런 어떤 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쌍용차 자체도 지금 문제거리가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니들이 데려다가 뭐 운영을 하고 정상화 시킬 건데 라는 식의 의심을 품었잖아. 이거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었죠. 그런데 이게 딱 나와버리죠. 뭐가 나왔습니까? 일부 계열사들이 주가가 올라간 과정에서 주식을 팔아 거액의 차익을 거뒀다. 미래산업이 IOK 주식 647만 주를 매각했어요. 그러면서 124억 원어치 규모. 이거 지금 얘네만 나온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팔아먹은 뭐 이것도 내부자 이제 매매라는 이거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임원진들이 팔고 튀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주당 매매 가격이 1917원. 그래서 종가 그 인수 발표 직전인 종가 대비해서 55% 높은 가격에 매도했다. 그러니까 55% 먹고 빠진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임원진들이나 또는 이제 그 뭐 주주들이 또 팔아먹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쌍방울 계열사 전환사채 투자자들도 주가 급등을 기회로 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다. 전환사채를 통해서 자금 회수. 이것도 괜찮은,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바꿔가면서 채권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한테 빌려준 돈을 안 받고 난 주식으로 받을란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광림 같은 경우 전환사채 총 26억 원에 대한 전환 청구권이 행사됐다. 자, 이거는 얼마가 됐냐면, 한 주당, 2.6배. 260%의 이득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전환가격이 1655원인데 지금 5일 종가가 4250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챙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환사채를 출연한 그런
투자자들도 좋은 일이 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돈 안 갚아도 되니까 좋은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지금 광림과 미래산업만 얘기가 나온 거지만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얘기죠. 인수 여력이 없는데 일단은 시장에 바람을 타고 들어온다. 합리적 의심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의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또 다시 그럼 얘네들이 먹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시 이제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주가가 또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즉에 매도를 하셨다면 괜찮았을 텐데요. 2, 3일 전에 보시면 이미 주가 매도 사인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합리적 의심, 현실이 되는 거, 의심을 이런 거는 진짜 어쩜 그렇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그런 식으로 나올까요? 이 시장이 아직은 상식이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KG그룹 같은 경우는 어제 마감 시장에서 설명드렸지만 자금력이 일단은 충분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신중하게 인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것도 가봐야지 알겠죠. KG그룹도 주가 띄워놓고 먹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KG그룹은 그런 사례는 없었었기 때문에 요거는 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력을 봐야 돼요. 얘네들이 이걸 인수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걸 인수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게 없다라면 이건 뭔가 꺼름칙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 좀 진짜 주식시장 이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들만 또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책 수혜주들 중에서 건설주와 건자재 종목들이 계속 이제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지금 대선 이후에 한 달여간 건설지수는 3%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건설주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공통적인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정책주라고 볼 수 있었죠.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건설주들, 특히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이제 주택 공급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의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ENC 이런 건설 업종의 대형주들이 뭔가 기대치를 모았었는데 지금 대부분 다 하락했어요. 현대건설이 마이너스 7%대, GS건설도 마이너스 7%대, 대우건설은 마이너스 10%대까지 떨어졌고요. 이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의 확대 등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게 반전이 됐냐면, 재건축 규제 완화와 민간 위주 공급 계약 공약에 따른 그런 뭐랄까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 근데 이게 공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켜지긴 할 것 같은데 언제냐,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 동력이 조금 꺾여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약간의 이제 주택 공급에 뭔가 문제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건자재는 왜 올라갔냐? 건자재는 이제 건설 자재입니다. 창호, 주방 가구, 인테리어, 시멘트, 페인트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시장 규제의 기대 완화감에 더해서 원가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쳐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가격 인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멘트 업체들도 지금 공급 가격을 인상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가격을 인상한 쪽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창호, 그 다음에 가구 이런 쪽도 계속적으로 이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이게 공급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가 돼서 우리는 물가가 또 올랐네,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늘어나는 하나의 어떤 기대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금액들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실적이 늘어나는 것은 뭐 무한정이기 때문에요. 얘네들이 지금 가격을 인상시키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기업들의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주가를 통해서 네 그것을 보상받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이제 시멘트 관련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더 많은 상승률을 가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좀 되고 있죠. 톤당 10,000원의 인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의 평균 매출은 15%나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가격이 인상되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건설주들은 이제 끝이냐, 이제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제대로 된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거 왜 그래요? 아직 네 정권을 이양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 즉 5월 10일 전까지는 계속 들쭉날쭉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라 그냥 공약이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이야기들이거나 또는 정부가 꼭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은 이제 5월 10일 이후부터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로 보셔야 되는 입장이 좀 있는 거고요. 주가가 좀 내려가는 흐름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미리 사놨다 그러면 좀 내려간 시점에서 다시 확실시되는 시점이 된다라면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 지금 약간 변수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네, 특별하게 뭐 악재가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설은 이제 뭐 그렇게 보더라도 건자재 같은 경우들은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테마주가 수단하면서 하나씩 또 자기들의 어떤 포지션들을 밟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올라갈 때마다 쫓아가는 것 말고요. 가만히 매수를 해놓고 골고루 매수해놓고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는 거 전달해 드립니다.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시간은 많이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좀 보여줬죠. 그래서 100달러 유가가 이제 100달러 상황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 업종들이 있잖아요. 석유화학과 정유사 이 두 가지 약간은 이제 비슷하면서 좀 다른 그런 업종들인데 이 업종들의 실적이 서로 완전히 극명하게 갈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도 강세를 보였었던 원유 가격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다시 네,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 원유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정유사의 정제 마진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정제 마진은 석유 제품 가격에 각종 비용을 뺀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유사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지표죠. 그러니까 즉 정제 마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석유 기업들의 수익률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제 마진이 이렇게 그 원유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정유사의 1분기 호실적 당연히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S-오일의 1분기 실적은 매출이 9조 원대, 영업이익이 1조 원대. 야, 이게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적자였었는데 지금 흑자로 확 전환됐죠.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정도라면은 대단한 어떤 이슈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2%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유주들의 실적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죠. 네, 물론 정유 섹터의 어떤 그런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밝은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만 유가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조금 이제 뭐 수요가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부담은 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정제 마진이 늘어나는 부분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사들의 어떤 부분들은요, 물가 인상 또는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과 계속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가게 된다면 정유주들의 어떤 실적 증가도 계속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유 섹터들이 실제로 손실을 봤었던 부분들은 지난 코로나 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죠. 계속적으로 흑자 또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유 섹터의 움직임들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초 원재료로 쓰이는 것이 이제 이런 석유 원료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나프타 가격이 또 최근에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프타라는 것은 원유를 정제해서 생산하는 것인데 유가 가격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니까 나프타 가격도 같이 올라간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석유의 원가 부담 이 부분은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이 석유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보통 유동성이 끝나고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 이럴 때 되면 이제 물건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제가 석유화학주들의 그 물건 가격 상승, 그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어요. 가장 늦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이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고객사하고 보통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거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계획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게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바로 되지 못합니다. 니네 계약 아직 남아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전세로 만약에 들어갔을 때 또는 월세로 들어갔을 때 이게 계약을 2년이야. 2년 동안 계약하게 되면은 그 사이 동안에는 전세금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계약이 끝나고 나면 전세금 올려주셔 이렇게 나온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을 바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가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 기업 자체가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판매 가격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가를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것이 일단 일반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된다라면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할 텐데 아직 그것이 적용되지 못한 시점에서는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석유화학주들도 지금 실적 부진을 겪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또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석유화학주들도 지금 당장 뭐 떨어지는 부분들을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죠. 왜냐면 조만간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을 만회하게 될 테고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은 눈에 띄게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는 업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은 사실 뭐 현금 장사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이 쓰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은 이제 총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를 보고 있죠.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 더 보면 이제 롯데관광개발 이 정도가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카지노 관련주들은 그동안 이 리오프닝 장세 뭐 여기서도 이제 조금 소외를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좀 보였었던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부담감을 계속해서 줬었는데 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행업, 항공업, 그리고 이제 카지노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물건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는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카지노 관련주들은 그런 거랑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거나 코로나가 종식으로 가는 그런 엔데믹으로 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카지노 관련주들에게는 그 뭐라 그럴까요? 바로 그냥 실적이 현금으로 쌓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카지노야말로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원자재 가격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출하려 하는 그런 어떤 업종이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14% 이상 상승하게 되면서 연초 대비 14%대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아직도 더 멀었다고 생각하는 하는데 일단은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지노 3사 쪽에 있는 이 강원랜드를 보게 되시면 내국인 대상 카지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바로 그냥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번 연도부터 바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부분, 1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부분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 국면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흑자가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 이렇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하고 있다라면 강원랜드에 대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저점권에서 한번 움직이고 가격이 매력적이다 생각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이런 분류로 같이 포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이제 파라다이스와 GKL입니다. 요 종목군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은 좀 있어요. 왜냐면 해외여행에 대한 격리 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긴 한데 문제는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이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될 텐데 그게 언제냐 이거죠. 즉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조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우리나라만 뭐 이렇게 된다 해서 뭐 약간은 좀 애매하죠. 물론 이제 해외 입국객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주변 국가들 또는 이제 전 세계 국가들 쪽으로 전부 다 번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지만이 이제 외국인 카지노들은 그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여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이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올 연말 정도나 돼야지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카지노 관련주들은 일단 지금 현재 접근하기에는 강원랜드 같은 그런 내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셔도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지켜보시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내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뭐 달리는 말이 올라탄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장거리로 보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사줘도 상관없습니다만 네,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쌍방울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이거 우리 진지하다. 우리를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금 1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인수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있는 곳은 쌍방울 그룹과 KG 그룹 두 곳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쌍방울 그룹이 더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KG 그룹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림을 앞세워서 일단은 인수하겠다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우리는 쌍용차를 인수해가지고 뭐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근데 쌍방울 그 그룹주들의 그런 어떤 최근에 주가 상승에 따른 움직임들 뭐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채 물량을 팔아먹는다든지 이건 뭐 당연하게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쳐더라도 또 뭐 지분을 턴다든지 이런 식 그러니까 약간은 빤스런 성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쌍방울 그룹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죠.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왜 자기네 그룹주들도 그다지 썩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또다시 적자 기업을 사들여가지고 그런 힘든 상황을 과연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뭐 광림과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룹 전체가 다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쌍방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풍문 그 다음에 일부 언론의 오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 근거 없는 소문과 가짜뉴스는 네, 순수한 인수 의지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인수자금 준비하고 있고 충분한 네, 이런 그 인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함정이죠. 네. 그다음에 KG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렇게 공시가 나왔지만 그냥 검토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확정 사항은 없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쌍방울하고 KG그룹이 지금 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등락을 거듭하는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투자에 있어서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기를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해버렸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의 포인트 그런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그 부분만 일단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